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대한입니다. 오늘은 제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 특히 그 세운지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온라인 줌 강의하고 다른 점이 가장 다르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원리라든지 우리가 또 왜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아마도 오늘 이제 물건을 딱 집어드려서 현재 어디가 가장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의 첫 시작일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그 시작 또한, 그냥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바깥에 나와서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저하고 마치 산책을 하시듯이 또 현장 투어를 하시듯이 함께 쭉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부동산 물건지는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해요. 그게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현장일 수도 있고, 다음에, 아니면 토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건수들이, 물건들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예로 들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다 세운지구였고, 계속해서 세운지구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세운지구만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죠. 얼어붙어 있다고 해도 이게 잘 되는 현장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얼어붙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존재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때,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한정적이고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한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장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위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때 산 사람들이 정말 위너였다라고 얘기하죠. 2008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때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크게 차익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위기가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반망을 하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무 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자리들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보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같이 위기가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자기 자산 비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 가지고 움직인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요, 여유 자금 또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남의 자본이나 대출이 아니라 자기 자본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현재 가격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팔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은 요즘 같은 시절, 한번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럴 때 가격들을 좀 싼 값에, 딴 때보다 좀 싼 값에 얘를 자기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가 부동산 붐이 일면 팝니다. 근데 대다수 분들은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때는 관망하거나 현금화를 하고 가격이 막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사는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살려고 듭니다. 자, 보세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얼어붙었다는 얘기죠. 수요가.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보고 되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수자가 아니라 여러분 매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사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적어지면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하락했을 때,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사는 거고요. 그럼 언제 파느냐? 언제 파느냐? 수요자가 늘었을 때, 수요자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수요자가 늘었을 때, 그때가 파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빼듯이 지금 현재 부동산은 사는 시점이고,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붐이 불고, 부동산 시장이 풀리면 그때가 파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정부에서 한참, 그러니까 부동산은 정부 정책을 항상 늘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자리,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 거기에 산업체가 유치되거나, 또는 뭐 철도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반영되는, 거기에다 플러스, 정권, 그러니까 정권에 유리한 지역, 또는 거기서 대권과 관련된 지역, 이런 지역은 뜰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요즘 같은 때에 사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뭐 GTX 라인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서 그러냐면, 이미 GTX가 만들어진다는 소문, 그다음에 GTX의 호재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수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GTX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이들 샀죠. 그래서 거품이 많이 꼈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시절이 오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운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직 세운지구에 대한 소문이 널리 널리 퍼지지 않았어요. 이제 막 뜨고 있는,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정부 정책, 국민의힘의 가장 큰 정책이 바로 이 세운지구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적으로도 보나, 아니 정치적으로 보나, 아니면 정부 예산적으로 보나, 또 입지적으로 보나 놓고 봤을 때, 요즘 같은 때에 유일한 답, 저는 가장 확실한 답이 바로 세운지구에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오늘 현장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세운지구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뒷면에 보이시나요? 뒷면에 유리로 된 건물, 네, 바로 요 자리, 요 건물, 그 옆에 건물, 이 두 개의 건물이 을지타워입니다. 을지타워.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그 앞에 보이는 얘가 이제 덕수중학교고요. 을지타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블럭은 세운지구 블럭 중에 6블럭이라고 불리는 블럭에 현재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요 자리 요 건물이 지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생이고 푸르지오 헤리시티라는 건물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하자마자 한 달 내에 다 완판이 됐고요. 완판되자마자 프리미엄이 한 3억가량 정도 붙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죠. 공동주택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1층과 2층으로 해서 상가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아파트 가격이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수가 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많이 체감을 했는데,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청소년 교육 사업을 좀 했었어요. 학교를 통으로 맡아서 하는 청소년 교육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1998년만 하더라도 한 개 학교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 보통 한 개 학교에 한 개 학년의 학생수가 한 1,400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 한 사람당 5,000원씩만 받아도 돈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16년 정도 지나는 상황에, 제가 16년간 교육을 했으니까, 학생 수가 이제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절로 빠르게 줄어들었죠. 1998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현재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고. 이 40대 초반의 학생들에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 비율, 올라가는 속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또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 4대문 안에, 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서울의 업무지구가 총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YDB라고 불리는 여의도 지역이고요. 다음에 CBD라고 불리는 강남 지역에 직장하는 권역이고, 다음에 강남 GBD네요. GBD 강남. 다음에 CBD가 이제 바로 이 중심 센터에서 이 4대문 안 여기가 많은 직장들이 있죠. 그런 자리들은 앞으로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던 10분의 1 토막이 나던 거기는 사람이 몰리는 자리라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세운지구에서 제가 이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기는 상권이 대한민국의 제1의 상권이죠. 상권이 제일 많이 살아있고, 제가 요즘에 여기서 근무하면서 좋은 점이 점심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맛집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살이 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살이 찌고 있어요. 점심시간 때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맨날 바꿔가면서 맛집을 먹고 있는데,
어느 식당이나 조금 좀 잘한다 하는 식당들은 웨이팅이, 점심시간 때 테이블만 네다섯 테이블이 돌아갑니다. 회전이 돌아가요. 웨이팅이 되게 길어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그렇다고 그 식당들이 막 럭셔리하고 깨끗하냐? 아니요. 이 상가 건물도 되게 낡은, 오래된, 굉장히 낡은 집에서 장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앞으로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로 탄생될 자리입니다. 공원이면 공원, 직장이면 직장,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우면서 쾌적하면서, 그러면서 상권과 주거가 함께 병합된,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이 중구라고 하면 주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시작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들, 그 다음에 뭐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들, 자리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그래서 휴식과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강남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자리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어디까지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랑 함께 돌아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두 곳이죠. 지금 제 이쪽에 보이시는 프루지오 헤리시티 1층과 2층에 상가가 있고요. 지하에도 상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힐스테이트 가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개가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보다가 현장을 좀 더 보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도 카메라를 돌려서 현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2층 공중보행로예요. 공중보행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든 게 아니라, 뭐, 박원순 시장이 만든 거긴 한데,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철제로, 제 뒤에 쭉 보이시는 이 공중보행로, 철제로 만들어졌죠? 처음에 이거 만들고 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 흉물스럽다. 안 어울린다. 무슨 뭐 교도소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봐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철제로 만든 난간과 그다음에 철제로 만든 이런 철창들이 있고, 그 주변이 정말로 범죄 도시에 나올 만한 스릴러 영화나 이런 거에 나올 만한 그런 그 낡은 동네들 위로 공중보행로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흉물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시는 요 뒤에 보시는 이 건물이 PJ 호텔이거든요. PJ 호텔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을지타워 생기고,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철거가 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지향적, 교도소 같지가 않고, 미래지향적이구나, 예쁘구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제 이 밑에가 전부 다 공원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한다고 하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괜찮은 통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이쪽 편에 지금 이제 펜스가 쳐 있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타닉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현재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또 한참 지어지는 것들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세운지구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항상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뭔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뭐 투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자라는 건 일단은,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당연히 가격 검토를 하고 싼 걸 사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되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되파는 것은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지만,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가격이 싼 건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싸지 않은 물건들을 우리가 사야 되겠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기왕 같은 값이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사는 게 가성비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2층 이 보행로로 걷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1층에도 보행로가 있는데, 여기는 1층으로 다니는 사람보다, 지금 토요일 오전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지만, 평일에 이렇게 점심때나 애들 보면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워낙에 사람이 많은 동네니까. 1층으로 다니시는 분들보다 이 보행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한 3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 상가의 1층 자리들을 비교해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도 어디보다 비쌀 거예요. 서울시 어디보다도 비쌀 거예요. 여기가 비록
낙후됐기도 했고, 또 앞으로 받는 발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토지 가격, 공시지가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를 매겼을 때, 그 중에 2개 정도가 강남이고요. 나머지 8개가 이 중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낡았어도 다른 동네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1층 가격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고요. 이렇게 2층 또는 3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거는 2층, 3층, 이 공중보행로가 훨씬 많이 다니고, 이 공중보행로가 건물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2층 자리들, 3층 자리, 공중보행로가 연결되는 자리들은 유동인구가 더 많은 1층 자리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서울시 그 어디에 1층짜리 상권보다도 사람은 많이 다니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한 절반가량 밖에 저렴하기 때문에 영등포랑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정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리들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걸어온 거거든요. 여기를 쭉 걸어왔고요. 자, 보이시는 이 건물이 바로 이제 PJ 호텔입니다. PJ 호텔. 삼풍 넥서스에서 PJ 호텔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에 아까 전에 뒤편에 보였던 을지타워가 여기 있습니다. 을지타워가 제일 위에 보니까 대우건설 있고, 다음에 PC카드, 그래서 을지타워 건물이 있네요. 얘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세운지구가 개발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2번째 만들어진 건물은 바로 이제 중구청. 중구청이 매일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자, 얘는 지금 이제 대림상가 앞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지금 이제 공중보행로로 쭉 대림상가 옆으로 지어 이제 만들어지는 곳인데, 네, 보이시는 우측편이 뭐 실제로 이렇게 상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얘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좌측편이 대림상가 내 기존에 있던 2층 자리, 2층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이 대림상가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은 상가예요. 엄청 낡았죠. 자,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도 상권이 굉장히 낡아서 뭐 이제 전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만 이제 들어있던 상가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층 자리들은 완전히 그냥 다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굉장히 그런 뭐 상권들이었죠. 근데 이 공중보행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기 있는 상가들이 다시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소들이 생기고 유명한 카페들 또 아이디어 넘치는 카페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자리들 또 요즘 인스타나 온라인에 굉장히 유명하게 소개되는 그런 카페들도 많은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가 세운지구들이 또 개발될 자리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낡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낡아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동산 그동안 공부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낡았을 때 사서, 지저분할 때 사서 깨끗해지면 판다, 또는 뭐 멀 때 사서 가까워지면 판다, 또는 불편할 때 사서 깨끗해지면 판다, 라는 얘기들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격, 물론 뭐 다른 그 곳에 비하면 상가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앞으로 세운 지구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탄생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세운 지구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올라갈 거냐라고 예상하신다고 하면 현재 가격보다 많게는 5배에서 7배, 작게는 3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이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금액이 1억이다, 또는 뭐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1억 또는 2억이다. 가격 차이가 올라가지 않는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안 올라간다. 또는 감가상각, 건물이 낡아서 감가상각이 생기면서 오히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빠진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되게 비싼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격이 뭐 5억이다, 10억이다 하더라도 얘가 나중에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40억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의 현재 모습 이미 바뀌고 있고 이미 깨끗해지고 있고
이미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제일 저렴한 가격이다. 지금이 들어오기 제일 딱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걸으면서 계속해서 옆에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건물은 낡았지만 보면 재미있는 가게들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처럼 뭐 전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카페 호랑이라는 카페인데 굉장히 유명한 카페입니다. 사람들 점심 때 보면 웨이팅 엄청나게 길고요. 사람이 좁은 가게에도 꽉 차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영화 속에. 요즘 인스타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인스타에 올리면 굉장히 인기 있는 아멜다 분식. 분식집도 너무 예쁘죠? 안에 뭐 샹드리에도 있고 너무 예쁘네요. 아멜다 분식 보고 계시고요. 자, 태연이 꽃빵 뭐 이렇게 예쁘죠? 지금 현재 영상에는 이게 모습이 다 안 담기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감성적인 인스타에 올려도 될 만한 감성적인 가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여기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 코스로 많이들 오곤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건물들이 쭉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뭐 세운지구 오신 분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층에 다니면 그래도 가게들이 전부 다 간판도 달고 뭐 꾸미기도 해서 좀 그래도 좀 봐줄만 할 것 같지만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2층에 올라와서 보면 지붕이 뭐 다른 기와나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이쪽은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다음에 또 여기는 보면 뭐예요? 천막이죠, 천막. 그 지붕에 타이어가 올라가 있는 모습들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가격과 여기가 이제 싹 다 랜드마크화 돼서 저기 보이시는 을지 빌딩처럼 을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적률 규제, 층고 규제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거라 저 정도 높이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저기 여기 층고가 해제됐잖아요. 용적률이 해제됐잖아요. 저거보다 앞으로 2배 높은 건물들이 이 지역을 꽉 채울 텐데 신식 건물들로 꽉 채우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같으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제일 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이는 요 카페도 되게 예쁘네요. 그죠? 이런 이쁜 카페들, 또 예쁜 식당들, 예쁜 소품점들 많이 생겼다. 자, 이제 대림상가를 지나서 이제 세운상가를 걷고 있습니다. 자, 세운상가의 오른쪽 편으로 펜스를 쫙 치고 굉장히 넓은 부지예요. 펜스를 여기가 4블럭이 되겠습니다. 자, 펜스를 쫙 치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죠. 자, 간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운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공사 현장이라고 써 있네요. 자,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SH공사에서 대규모 아파트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는 일자리는 많지만 주거시설이 얼마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출퇴근하면서 지옥철을 경험해야 되고 길이 막히고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만 이제 이 중구에 굉장히 양질의 좋은 깨끗한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주거시설들이 또 생깁니다. 여기 SH공사에서 만들고 나면 많은 세대가 또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권은 더욱 살 거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청계천이죠. 청계천에서 쭉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지오와 그다음에 또 을지타워가 보이고요. 여기 청계상가 그리고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사이에 청계천이고요. 다음에 거기에 보이시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바로 힐스테이트입니다. 얘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얘도 분양 당시에 바로 한 달 만에 완판이 됐고 얘는 완판되자마자 프리미엄이 한 5억 정도까지 붙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상가가 여기는 이제 1층, 2층, 3층 지하까지 해서 현재 상가가 분양 중에 있고 얘가 이제 2월 중에 준공이 되면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물량이다. 전체 완판돼서 지금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살려고 해도 요즘 같은 시절에 프리미엄을 주고 살려고 해도 살 물건이 없다.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얼어붙는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뒤늦게 이제 건물 생긴 거 보시고서 야 이거 괜찮다 사야 되겠다 알아보시는 분들 현재 나온 물량이 없어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세운상가를 걷고 있습니다. 세운상가를 걷고 있고, 자, 저 뒤쪽으로 보이는 거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일 겁니다만, 요즘은 그 예전에는 얼만큼 도시가 밀집되어 있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이제 얼만큼 밀집되어 있느냐, 뭐 이게 이제 중요했다면, 이제는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일자리까지 얼만큼 내가 가깝게 다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자리는 일자리 따로, 주거는 주거 따로, 그다음에 또 휴양은 휴양 따로였다면, 이제는 복합 융합 사회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집이 거주 집주 근접성이 높아야 되고 거주가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서 사는 동네가 쾌적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이 살아있는 동네들 이런 동네들이 잘 되는 동네들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동네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바로 이 중부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문화,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자연 그러면서 또 일자리, 그러면서 생활 편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연코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리면서 걷다 보니까 이제 종묘가 보이네요. 종묘가 보이고 그 뒤로 산이 서울 도심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도심에 바로 이어져서 등산을 할 만큼의 그런 산들이 쫙 펼쳐진 도시가 없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세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4블럭 공사 현장이고, 4블럭 공사 현장 바로 뒤편으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장시장이네요, 광장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또 시장하고도 가깝고, 그러면서 역사 문화적인 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쇼핑을 하거나 뭐 할 때도 굉장히 주변에 다양한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죠. 자, 남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남산 한옥마을 있는 데서 출발해서 종묘까지 이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 현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먼저 만들어진 건물이 을지타워 2개, 그다음에 중구청, 그리고 이제 막 준공에 들어간, 그러니까 준공이 된, 거를 보면 이제 힐스테이트와 프루지오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총 4개 건물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자리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곳들이 앞으로 또 개발돼서 만들어질 자리들입니다. 총 8개 블럭이고요. 한 개 블럭당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현재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 훨씬 많이 남았다. 그런데 매 현장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가격은 계속 상승하겠죠. 가격은 계속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세운지구에서 제일 저렴한, 진짜 세운이 개발되는 걸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지금 들어오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세운상가 우측편을 이제 걷고 있고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힐스테이트에 가깝겠죠. 힐스테이트 가까운 자리로 가서 현재 이제 2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게 세운의 공중보행로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들 곳곳마다 그러니까 동네와 연결되는 계단들 곳곳마다 있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으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와 연결성은 높으면서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이 교차로를 여러 개를 지났거든요. 1층으로 다닌다고 하면 아마도 조금 가다가 신호받고 조금 가다 신호받고 했겠지만 2층 공중보행로로 가니까 전혀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도 돼 있고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지금 보시면 이제 옆에가 이제 완전 낡은 건물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제 앞으로 공원이 될 자리입니다만, 이렇게 낡은 자리에 전선 막 얽혀 있고, 이런 자리에 아까 철제로 만들어진 이 공중보행로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처음에는 흉물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이제 동네가 하나둘씩 정비되면서, 이게 좀 미래지향적이구나, 예쁘구나, 잘 어울리구나, 라고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힐스테이트죠. 힐스테이트 에비뉴, 힐스테이트 에비뉴라고 불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간판이 하나 있네요. 세운 기술 서적해갖고 간판이 있는데, 이게 그냥 기술 서적 집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했던 그 간판을 떼어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재미있게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벤치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이런 간판이 있는 집들, 지금도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가 싹 개발이 되면, 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집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후대들은 이걸 보면서, 아, 여기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세운 상가가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걸 알겠죠. 흔적이 이거밖에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그런 많은 가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것들은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아, 옛날에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운 청계산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저기가 바로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청계천 바로 옆쪽으로, 천변 옆쪽으로 힐스테이트가 보이네요. 지금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에 영등포 이제 타임스퀘어 주변으로 상가 가격이 전용 평당 1층으로 따지면 전용 평당 약 1억 1000에서 한 1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힐스테이트 청계천 제도니까 아마 세운지구에서 제일 여기 비싼 자리, 세운지구에서도 제일 비싼 자리에 상가일 텐데요. 아, 지금 현재 우측편으로 좀 더 멀리 보이는, 좀 더 멀리 보이는 좀 구동이거든요. 멀리 보이는 저희가 이제 3-1블럭인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1층 전용 평당 가격이 한 1억 9천 정도 되고요. 여기 가깝게 보이는, 얘가 이제 1억 9,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싸죠? 많이 비싸죠? 영등포랑 비교해도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공중보행로랑 연결되는 자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중보행로가 이렇게 쭉 많은 사람, 유동인구가 3배 이상 많고, 그 자리에 공중보행로가 이제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3층 자리가 되겠어요. 3층 자리는 지금 현재 요, 연결되는 요 건물이, 평당 7,500 정도, 전용 평당, 저 옆에 있는 건물이 평당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억 한 천에서 1억 2천 정도 하는 영등포의 1층 상가랑 비교했을 때, 유동인구는 더 많으면서 가격이 오히려 영등포보다 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공중보행로랑 연결이 되는 3층 상가, 푸르지오로 따지면 2층 상가가 되겠고, 푸르지오는 2층에 연결되거든요. 그런 자리들 괜찮다. 제가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천만 원, 5,500 전용 평당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기회가 좋다. 그럼 앞으로 얘가 이제 가격이 계속 그 가격에 머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얘가 이제 세운 청계상가입니다. 이 세운 청계상가, 아까 보셨던 대림상가, 뭐 세운상가, 뭐 이런 자리들이 이제 앞으로 다 싹 철거가 되고, 가운데는 공원, 그러면서 지하에는 지하 상가들, 그래서 공중보행로에도 이렇게 옆에 상가가 준비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좌우측에 낡은, 아까 전에 타이어 올라가 있던 지붕들, 뭐 또, 이렇게 호루를 덮었던 지붕들, 슬레이트 지붕들, 있던 건물들이 초고층, 현대식 초고층, 그런 건물들, 오피스 빌딩도 생길 거고, 백화점도 생길 거고, 오피스텔도 생길 거고, 뭐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지면서, 큰 대기업의 본사들, 아까 전에 울주타워만 하더라도 대우건설 본사, BC카드 본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지금 보시는 요 건물이 이제 힐스테이트가 되겠고요. 힐스테이트. 그 옆에 이제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보타닉 공사 현장을 보여드렸다면, 지금 얘는 이제 G팰리스라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운블럭 8군데가 만들어지는 자리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얘가 이제 예쁜이다. 제대로 만들어진 건, 럭셔리하게 만들어진 예쁜이다. 물론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한 서너 개 있기는 해요. 근데 걔네들은 규모가 좀 작고요. 럭셔리하게 만들어지는 건 예쁜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워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또 많이 찾게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도 매우 높고 한 달에 월 한 300 이상 정도의 수익이 벌어질 자리들이거든요. 가동률이 80%만 들어간다 해도 한 350만 원 이상 정도는
벌 수 있는 자리인데, 나중에 또 가격 차익도 많이 발생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게 울지타워, 그다음에 중구청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게, 입주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는 게, 프루지오 헤드시티와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에비뉴 두 개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또 두 개죠. 아까 이제 보였던 보타닉 오피스텔, 거기 40층이 넘어갑니다. 자, 그거 하고, 다음에 지금 G팰리스, 이렇게 두 개 공장. 계속해서 건물들이 새롭게 점점 누가 더 높이 짓나 대결하듯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세운 블럭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도 광화문에 있는 수많은 그런 빌딩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뭐 기업은행 건물도 보이고, 신한라이프 건물도 보이고, SK 건물도 보이고, 미래에셋 건물도 보이고, 하나 건물도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키로수로 놓고 보자, 거리 놓고 보면 1km 같이 안 되거든요. 가깝습니다.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기 있는 건물들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바로 세운지구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연코 이 대한민국의 YBD, GBD, CBD 있는 것 중에서도 CBD가 이제 제일 중심 센터이잖아요. 거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또는 가장 현대적인, 그러면서 가장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여기는 단연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자리가 바로 G팰리스가 만들어진 자리. 그 앞에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 그러면서 거기서 1km가 채 안 되는 한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중심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가의 타이틀을 세운지구가 대신하겠죠. 자, 이제 다시 TJ 호텔 뒤쪽까지 왔어요. 곳곳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등이 있고, 또 화장실도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가들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이제 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성가들이 만들어질 텐데, 서울시에서 만드는 성가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질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자, 지금 현재 을지타워 있는 자리, 수평으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6블럭이 되겠죠. 6블럭.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힐스테이트 뒤쪽에 3블럭 자리가 되겠습니다. 6블럭 자리는 워낙에 덕수중학교가 크게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중구청이 또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러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앞으로 지어질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3블럭 자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초고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삼풍상가 교차로죠. 거기서도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우뚝 서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풍상가, 바로 PJ 호텔 앞 사거리입니다. 을지타워가 쭉 보이고요. 그래서 세운지구가 하나하나 매해, 매달 달라지고 있다. 점점 럭셔리하고 깨끗해지고 있다. 자, 이제 옆에가 이제 왼쪽 보시는 여기에 바로 PJ 호텔입니다. 기존 상가를 싹 다 리모델링해서 호텔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여기를 이제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초고층 빌딩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PJ 호텔이 제일 아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눈으로 봐도 지금 이제 얘는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기존에 있던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만들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그 초고급 초럭셔리 호텔이 아니거든요. 아니, 구조 자체가 기존에 있던 옛날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밀어냅니다. 얘도 밀어내고 서울시에서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밑에 지하에 상가, 지하에 주차장 등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빌딩 수배, 만약에 마치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공원처럼 공원을 만들면서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공원 라인을 만들게 되겠죠. PJ 호텔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지금 현재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충무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충무로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충무로에서 종료 있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공중보행로를 걸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좀 선택해서 보여드리면 더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구나 보실 텐데 지금 제가 이제 혼자 떠들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또 제가 또 이동하시는 분들께 또 피해도 드리고 또 깨끗한 소리를 좀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오전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하얗게 보여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남산이 크게 보이거든요. 남산이.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 뒤에 이제 후순위로 만들어진 자리겠죠. 여기에도 이제 빌딩 숲들이 들어서게 될 텐데, 가격은 현재 2022년 가격이 아니겠죠.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기 이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르고, 이런 시대여서,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는 여론, 또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재값, 인건비, 뭐 다 올랐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멈춰 있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뭐 2년, 3년, 4년 뒤에 계속 될 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싹 새롭게 만들어질 때, 현재 올라간 인건비, 올라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비싸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저쪽에도 지금 한참 이제 건물들을 만들고 있네요. 지금 세운 블럭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세운 블럭을 재개발하겠다는 게 어제 오늘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박원순 시장 또한도 여기를 개발하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허가 받고 만들어지고 있는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운 지구만 여기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개발, 특히 4대문 안의 개발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거다. 저 멀리 보시는 게 저게 이제 자이입니다. 자이 아파트죠. 저기도 먼저 만들어져. 세운 블록이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이 어디가 되더라도 여기는 개발할 수밖에 없다. 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게 이제 프루지오 헤리시티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푸시 호텔 옆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 1층과 2층, 3가가 현재 분양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저기가 이제 저기죠? 충무로고요. 자, 보이시는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 프루지오 헤리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루지오 헤리시티는 1층 상가 전용 평당가가 얘가 이제 한 1억 5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힐스테이트보다는 조금 한 2, 3천만 원 정도 좀 저렴하죠. 여기가 1억 5천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 5천에 1층을 하지 마셔라. 1층은 오토바이들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또 화물차도 다니고, 신호등 계속 건너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1층을 다니시고요. 대다수 분들, 벌써 이제 데이트하시는 연인들이 슬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시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한 10시, 한 이제 4, 50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데이트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일이 다녀요. 공중보행로로 다녀요. 그럴 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공중보행로가 2층과 연결이 됐죠. 2층과 연결이 됐죠. 그래서 공중보행로를 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자리 보세요. 저런 자리들. 만약에 카페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 코너 자리에 그 앞에 공간이 있죠. 넓은 공터 같은 공간이 있는데 포치 공간이 있는데 저기에 뭐 야외 테이블 놓고서 충분히 저기서 또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소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에 중구청, 새롭게 예쁘게 만든 중구청이 바로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구청 공무원분들, 식사 자리들, 그다음에 또 을지타고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되겠죠. 그런데 그 상가 중에 2층과 연결되는, 공중보행로로 연결되는, 이러한 자리라고 한다면, 실제로 유동인구는 매우 많으면서, 편도처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얘가 1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로 봤을 때는 2층이지만, 기존의 1층은 마치 지하의 느낌이 날 거고요. 지하의 느낌이 날 거고요. 2층이 지상의 느낌이 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런 상가들, 평당가가 5천만 원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전용 평당가죠? 계약 평당가가 아니라, 전용 평당가가 그 정도 가격을 한다고 하면 매우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가 이제 어, 보타닉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장사가 매우 잘 될 자리, 또 가격이 시세 차익이 매우 많이 올라갈 자리라는 겁니다. 꿀팁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쭉 또 머리 위로, 상가 머리 위로 이렇게 높게 쭉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3층에는 이제 뭐 피트니스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이렇게 입주민 편의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또 2층에 이제 이 자리가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층에 상가가 있고, 여기 지하는 이런 고층 빌딩들, 지하는 아시겠지만 여기는 식당가들이 들어갑니다. 식당가. 그래서 투자 자금이 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2평?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한 5억대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가 가격으로는 꽤 괜찮아요. 중심가인데, 5억대라면 꽤 괜찮은 건데. 내가 5억이라는 돈이 없어. 5억이라는 돈이 없어. 라고 한다면, 지하 상가들은 2억대도 있고, 3억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같은 경우에도 식당들, 웨이팅이 깁니다. 식당가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도 괜찮고요. 그런 자리도 괜찮고.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물론 대출을 끼지 않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한 50% 대출이 나오거든요.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대 금리 정도인데, 아, 4% 후반 되겠네요. 4% 후반. 또 은행에 따라 5%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설사에서,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1년간, 그러니까 이제 입주하시고 1년 동안 4%의 이자를 선지급해서 드립니다. 1년치를.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률도 꽤 괜찮다. 4%를 미리 받으니까 1년을.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게 뭐 2년, 3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현재 저렴하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1년 4% 이자를 미리 받으면서, 아까 할인 분양인 셈이죠. 할인 분양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기대가치, 시세 차익을 본다고 하면 얘가 바로 저렴하다. 이런 게 저렴한 거다. 그리고 되팔기 좋은 거다. 또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하고 지금 현재 쭉 한 바퀴를 돌면서 다시 출발점인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매일 이곳에 출근하면서 자동차를 끌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지오 건물에 주차를 하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꽤 넓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서 지하 8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꽤 편리했다, 괜찮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와 함께 쭉 돌아보셨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람들은 우리 카카오 채팅방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좀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